룩스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잠시나마 일상의 번잡함을 벗어나 과학이론 발견의 역사적 배경과 수학적 논술 과정에 집중하면서 오래전부터 인류가 자연과 우주를 관찰해온 방식들을 탐험하다 보면 새롭게 삶의 긍정적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불꽃의 열 에너지로 시작한 인류 문명이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앞질러 생각한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프로메테우스가 올림푸스의 신 제우스 몰래 인간에게 불을 주었다고 하는데, 인간은 불을 사용하면서 인류 문명과 문화를 건설하였고 자연계에서 다른 동물들과 완전히 다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원시시대부터 인간은 나무를 태워서 불의 열량으로 체온을 유지하고 요리를 하고 사냥을 하고 밤을 밝혔고, 신석기 시대에 곡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사육할 때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온도를 높이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토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농장에서 곡식을 재분하고 물을 퍼올리고 광산에서 석탄을 캐서 끌어올리는 등 일을 하기 위해 물레방아, 풍차 또는 말이 끄는 맷돌을 사용하다가 1700년대 중반 영국 공학자 제임스 와트가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만들고 실용적으로 사용이 편리하게 증기기관을 계산한 후 물레방아, 풍차, 말 대신 증기기관으로 일을 하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석탄으로 보일러의 물을 끓여서 나온 수증기를 증기기관의 실린더로 보내서 피스톤의 왕복 운동을 만들기 때문에 실린더 외부에서 연소가 일어났다는 의미로 이러한 증기기관은 외연기관에 속합니다. 선사시대에 동굴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석탄으로 열을 얻는 경우가 있었지만 산업혁명 기간 동안 기관차, 공장 등 다양한 곳의 동력원으로 증기기관을 사용하면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역학적 일을 하기 위해 석탄은 수요가 급증합니다. 석탄의 열량은 증기기관에서 회전운동으로 바뀌고, 이 회전운동이 풍차나 말이 하던 일을 대신하면서 석탄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열과 힘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게 되고, 이러한 연구는 연력학으로 발전합니다. 열, 바람, 물, 동물의 힘이 에너지로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다가 1800년대 초에 에너지라는 용어가 나타났고, 그 후 증기기관의 열량이 역학적 운동으로 바뀌는 것을 연구하면서 에너지 보존의 개념이 정리됩니다. 영국 과학자 패러데이가 1821년 자기장에서 전류가 흐르면 전선에 힘이 가해지는 원리에 의해 오늘날의 전기 모터를 실현하였고, 자기장에서 도체원판을 돌릴 때 전류가 생기는 발전기인 패러데이 디스크를 1831년 선보이면서 전기와 역학적 일이 서로 변환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일 의사 메이어가 1842년 열량과 역학적 일 사이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제안했고, 영국 과학자 줄이 1843년 일정한 무게를 가진 추가 일정한 높이를 천천히 내려올 때 물통 속의 회전 날개가 물을 휘저으면서 마찰로 발생하는 열량을 측정한 후 추가 내려온 높이와 발생한 열량 사이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것을 실험으로 밝혔는데, 열량과 역학적 일 사이의 변환 비율을 열의 일당량이라고 부르고, 1칼로리 열량의 일당량은 4.2주울 정도가 됩니다. 열을 1로 바꾸고 거꾸로 1을 열로도 바꿀 수 있다는 열과 1의 등가관계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더욱 발전시켰고, 1870년대에 이르러서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열량, 화학 에너지, 전기와 빛 에너지까지 포함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정립됩니다. 1876년 독일 공학자 오토가 가솔린 엔진을 동력원으로 발명한 후
수많은 자동차와 항공기가 가솔린을 연료로 사용하는데, 오토 엔진은 실린더 내부에 연료를 분사하고 실린더 내부에서 연료를 연소시켜서 동력을 얻기 때문에 내연기관에 속합니다. 가솔린은 페트롤리움에서 정제되는데, 라틴어 페트라는 바윗돌, 올리움은 기름의 의미로 페트롤리움은 돌기름, 즉 석유이고, 석유는 고대 동식물이 땅에 눅쳐서 수억 년 동안 높은 압력과 온도를 받으면서 만들어진 화석연료입니다. 오래전 고대 식물들이 광합성으로 양분을 저장했고, 식물들이 저장한 양분이 초식동물을 거쳐 육식동물까지 전달된 후 고대 동식물들이 땅에 묻혀서 오늘날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으로 화석연료가 되었으니, 화석연료의 본래 모습은 결국 태양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석연료로 남겨진 태양에너지가 오늘날 자동차와 항공기 등 현대 문명을 움직이는데, 그렇다면 태고 시절부터 계속 품어나오는 엄청난 태양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1905년 독일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 제곱, 즉 E는 mc 제곱이라는 유명한 질량 에너지 등가식을 발표했습니다. 이 등가식은 질량이 운동에너지, 화학에너지, 열에너지, 전자기 에너지 등 에너지들과 상호변환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특히 핵분열 또는 핵융합의 핵반응 과정 중 질량 결손이 발생하면 결손 질량 곱하기 광속 제곱의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식에 의해 저 멀리 우주 공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빛을 방출하는 태양과 별들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유래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주 공간에서 엄청난 양의 가스들이 자체 중력에 의해 붕괴하고 원자 사이 엄청난 충돌이 벌어지면서 핵들이 결합하고, 핵융합 도중 발생한 질량 결손에 의해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별들이 뜨겁게 빛납니다. 태양 또한 자체 중력으로 핵융합이 발생하고 태양 질량이 감소하면서 햇빛을 방출할 때 지구의 고대 동식물들은 햇빛으로 질량을 늘리고 썩어서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가 되었고, 오늘날 화석연료는 자동차와 항공기 등 현대 문명을 움직이면서 질량은 에너지와 등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분열의 경우 무거운 원자핵에 중성자를 충돌시킬 때 원자핵이 분열되면서 질량 결손이 생기고,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데, 이러한 에너지 변환 과정에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식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 오늘날 에너지 보존 법칙은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메테우스의 불에서 출발하여 석탄의 증기기관, 석유의 자동차와 항공기, 질량의 원자력 발전까지 어떻게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이 발견되었는지 간략하게 훑어보았고, 다음에는 뉴턴의 제2운동 법칙 F는 ma로부터 1과 에너지가 어떻게 정의되었는지, 비스 비바가 어떻게 운동 에너지가 되었는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수학과 과학의 흥미를 유발하고 일반인들은 학창시절을 추억하며 과학 지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변과 과학 지식을 공유하면서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과 적절한 알림 설정에 의해 여행 정보를 빠짐없이 수신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육수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